6 a.m. Yeah, yeah. We gon' rock till the 6 a.m. Yeah, yeah. 7월 4일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리듬파워의 6am 듣고 왔고요. 자, 토요일 2부는 게스트 두 분과 영화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죠. 동시 상영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영은 아나운서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이제 주중에 뉴스데스크 스포츠 뉴스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또 채워주실 새로운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영은 아나운서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해서 지금 리듬파워의 지구인 씨가 거의 뭐 입술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 그분 누굴지 광고 후에 만나보시죠. 하나의 주제, 서로 다른 매력의 두 편의 영화 지구인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합니다. 동시 상영관. 토요일에만 개봉합니다. 새아침의 영화관 동시 상영관. 저희 코너에 마스코트가 있어요. DJ가 바뀌는 건 봤어도 나는 안 바뀐다. 맞습니다. 그 자리를 항상 꿋꿋이 지켜주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강인한 생명력의 래퍼 리듬파워 지구인 씨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네네. 잘 하셨잖아요. 그 예능에서. 네, 그렇죠. 그 얘기도 좀 한번 살짝 해주세요. 썰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썰고 이제 집에 시원한 에어컨을 들여놨고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제 더위가 두렵지 않습니다. 네. 에어컨 많이 시원하던가요? 난리 납니다. 파워냉방을 보통 제가 기억하는 선은 18도였는데 16도까지 요즘 에어컨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16도면은 거의 얼어붙을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최신형이기 때문에 네. 16도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냉방병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조심해야죠. 자, 그리고 이영은 아나운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지구인 씨와 함께 새로운 케미를 보여줄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기다려주시죠. 자, 다시 돌아왔다. 새아침은 김정현보다 내가 먼저였다. MBC 정다희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희도 굉장히 낯설어요. 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다희 아나운서가 출산 휴가 네. 그쵸. 결혼도 하고 이후에, 아기도 낳고. 네, 이후에 복귀를 하시고 나서 저랑도 한 며칠 전에 인사 한번 잠깐 나누고 제대로 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지금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 목소리를 지금 거의 처음 듣는 느낌인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새아침을 김정현 아나운서보다 먼저 청취자분들을 만난 게 맞아요. 제가 네. 2016년 4월에 입사를 하고 그때가 아마 한 8월이었을 거예요. 넉 달 만에 당시 DJ였던 이재은 아나운서가 출장을 가시면서 제가 네. 대체 DJ를 한 한두 달 좀 길게 했었죠. 그래서 되게 저는 애정이 많아요. 라디오에. 특히 새아침에는 네. 지금 너무 반갑고 감개무량합니다. 아, 오랜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정다희 아나운서가 그동안 라디오를 통해서 청취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어떤 프로그램에 나가셨죠? 제가 2시의 데이트 지석진 씨랑 같이 코너를 했었고요. 그때 네. 이제 단디로 단디? 단디 그냥 정다희 다희라서 아나운서니까. 이제 네. 그 경상도 사투리로 단디 아이소 네. 단디 그런 아이소. 뜻을 담아서 단디라고 청취자분들이 많이 불러주시면서 네. 사랑해 주셨죠. 네. 두 분도 좀 인사 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현 씨보다 더 친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밖에서 그래도 저는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새아침에서 제가 어색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 영원 씨랑 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어때요? 그 케미 영원 씨랑 좀 더 뭐가 어떤 어색했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소개팅도 아니고 선자리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의도가 아니라 이제 그럼요. 그 함께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는데 어쨌든 처음 네. 그 만났을 때의 느낌이 어떤 좀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하.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색하시죠? 어색하죠. 어색한데 그래도 뭔가 좀 더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보니까는 출산도 얼마 전에 하셨다 그러고 네. 그래서 뭔가 그 어머니 같은 그런 포근함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아줌마미? 예. 약간 그런. 아니 제가 팬이에요. 제가 진짜요? 랩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 랩 경연 프로그램도 다 봤어요. 시즌마다.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오늘 실제로 래퍼분을 처음 뵈가지고 네. 실물이 더 마침 멋지신데요. 금시계를 잘 차고 왔네요. 이게 또 래퍼라면. 아, 우리 지구인 씨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못 견디는 게 이런 거거든요. 많이 봤어요, 팬이에요 이러면 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다희 아나운서가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지구인 씨는 독립을 했다. 이런 그쵸. 얘기 있던데 뭐 어떻게 된 그러니까 건가요? 독립이라기보다 일단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이 사장으로 계신 아메바 컬처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일했는데 지금 이제 그 계약 종료가 돼서 나왔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할지 아직 저희끼리 좀 회의를 하는 중인데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뭐 굴지의 힙합 뭐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박재범 형님이 아니죠. 박재범 동생이지만 네. 저한테 형님이기 때문에 뭐 박재범 씨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일단은 연락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새벽에 깨 계시다면. 근데 진짜 혼자서 해나가는 게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 제가 듣기로는 오늘 그 지구인 씨가 그 혼자서 매니저 여기까지 없이 왔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작가가 전화를 받았는데 MBC에서 시작하는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전화가 뭔가 해서 왜 전화 걸려서 봤더니 지구인 씨가 직접 이제 왜냐면 전화를 출입증을 걸어줬다고. 이렇게 네. 그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본명으로 이상훈이 제 본명인데 이상훈을 네. 하니까 막 되게 당황을 하시면서 어허. 누구지 하는데 저 활동명은 지구인입니다. 이러니까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하. 네. 그리고 올 때는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네, 어우. 좋아요. 여기 근처에 향동 살거든요. 아 여기 바로 건너네요. 걸어서 올 수 있는 바로 거리네요. 연평차고 옆에 바로 살고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디테일하게. 네. 어쨌든 우리 지구인 씨 에어컨을 사실 최근에 득템하셨는데 이제 차도 득템하고 또 문제 여러 없어요. 가지 또 더 득템하셔가지고 플렉스 회사도 득템을 하세요. 아우 네. 꼭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상영관 영화 얘기 나눠볼 텐데 오늘 영화 주제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영화 주제는요. 정다희 아나운서께서 이제 복귀하시는 거라 거기에 맞춰봤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화려한 복귀가 담긴 영화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뭐 돌아왔다는 아니지만 딱 떠오르는 그 I will be back 그죠. 그 영화에 좀 터미네이터. 생각이 네. 나면서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배우나 감독의 복귀작일 수도 있고 잠시 이렇게 시리즈가 멈춰 있다가 이렇게 돌아온 걸 수도 있고 많은 이렇게 상상이 가능한 주제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어떤 영화를 어떤 이유에서 골라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보죠. 리듬파워 지구인 씨와 MBC 정다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만나보는 코너 동시상영관. 오늘 주제는요. 내가 돌아왔다. 화려한 복귀를 담은 영화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새로운 게스트이자 또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한 정다희 아나운서가 추천하는 영화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영화 가져오셨죠? 네, 저는 에디 레드메인 주연의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가져왔습니다.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네. 저 조금 제목 들었을 때 생소하거든요. 언제 때 영화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이게 있을까요? 언제 개봉한지는 모르겠고 네, 네. 저는 얼마 전에 봤고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아시죠? 네. 이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예요. 네. 이분의 과학적인 어떤 업적이 주제가 아니라 이분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영화인데 스티븐 호킹이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니는 신체 건강한 학생이었는데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도 하게 되고 평범한 대학생처럼 살다가 어느 순간 펜을 갑자기 떨어뜨린다던가 뭐 조금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쓰러지면서 병원에 가죠. 근데 병원에서 2년밖에 살 수 없다고 루게릭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실제랑 똑같군요. 네네. 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그 스티븐 호킹의 정말 자전적인 영화인 건지 아니면 어떤 픽션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건지. 제가 알기로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네. 특히 이 스티븐 호킹의 전처였던 제인 와일드 호킹이 쓴 무한으로의 여행 스티븐과 나의 삶이라는 책을 또 원작으로 한 영화래요. 네. 그러면 정말 현실과 네, 그쵸. 닮아 있겠군요. 회고록을 바탕으로 쓴 영화니까. 네. 근데 이 영화가 그 오늘 주제인 내가 돌아왔다 이거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영화를 많이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 내가 돌아왔다 짜잔 하고 뭐 내놓을 영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고른 이유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고 네. 정말 감명 깊게 봤던 영화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좀 쉬는 동안 아기를 낳았잖아요. 아, 근데 이 아기를 갖게 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다른 차원의 사랑을 제가 느꼈거든요. 많이 네. 배우고 있고 정말 생소한 저의 모습, 낯선 저의 모습. 네. 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그냥 우리 오랜만에 만나보는 청취자분들한테 좀 선물해드리고픈 그런 영화를 갖고 왔어요. 그렇군요. 내가 돌아오는 선물로서 이 영화를 네. 가지고 왔다. 네. 어떤 그 정말 주제에 충실했다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근데 또 이게 수용해서 얼추 해석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원래 그 말이란 게 그렇잖아요. 만들어내기 나름이고. 해석하기 나름이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루게릭병 있잖아요. 네. 모르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들어봤는데 좀 생소하거든요. 네네. 어떤 병이죠, 이게? 이게 운동신경원 질환이에요. 그래서 몸의 기능들이 하나씩 서서히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잘 넘어진다거나 네. 좀 신체 기능들이 점점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말도 못하게 되고 삼킬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는다. 네. 그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 거기에 이제 정다희 아나운서가 좀 개인적인 경험을 네, 또 네. 투사해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올까요? 의사는 이제 2년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기적적으로 스티븐 호킹이 30년을 넘는 세월을 같이 살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학 시절에 만났던 그 제인이라는 여성분이 사랑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면서 남자친구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자녀도 3명이나 둡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게 근데 보통 이제 영화가 셋이서 그런 아픔을 딛고 힘든 걸 이겨내고 행복하게 살다가 결국 떠났습니다. 뭐 이렇게 전개가 돼야 돼야 될 거,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좀 헤어짐도 있어요. 둘의 죽음으로 인한 헤어짐이 아니라 다른 그 전에? 사람에게 이제 마음이 가서 새로운 사랑을 찾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거든요. 현실적이네요. 네,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영화예요. 근데 네. 그게 불륜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보다는 굉장히 이해가 가는 두 사람 입장 모두가 이해가 가는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지친 네. 걸 수도 있겠네요. 그쵸. 네. 사랑을 하다 보면 사실 환상과 또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런 그림과는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목이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인 건가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영어 제목이 The Theory of Everything이에요. 그러면 이론.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것의 이론 뭐 이런 그쵸. 뜻인 거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무슨 과학 이론이나 뭐 설명할 때 Theory of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이 생전에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세상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등식을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세상의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그 제목을 아마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한국말로 이제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번역한 게 조금 살짝 아쉬운 면이 있긴 하죠. 네. 그렇네요. 네. 뭔가 이 스티븐 호킹 이 분의 인생이랑 좀 이렇게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제목이긴 하네요. 네. Theory of Everything 하면은.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지군 씨는? 네? 이 영화 좀 저는 어때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러면 그게 헤어지는 게 나와요? 나와요. 영화 중반부터 나와요. 사실 네. 그러면 진짜 이건 완전 제 스타일입니다. 네. 보통 이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류의 사랑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건 저도요. 진부한 영화가 네.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이걸 꼭 봐야 되겠네요. 저는. 왜냐하면 일단 저는 이 영화로 이제 이 에드메인이 그 상도 타고 이런 거는 그 얘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어찌됐건 이 과학이 나오기 때문에 안 봤어요. 저는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조금의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다면 네. 요거는 꼭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혹시 지군 씨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랑의 아픔 어떤 쪽이었어요? 이거? 사랑의 아픔. 네. 굉장히 극현실주의적인 사랑이죠. 좀 그냥 찌질한. 네, 그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메뉴 선택하다 싸우다 헤어진다던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은 열려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최재형도 만나고 이러면서 맛집에 대한 생각이 열려 있지만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 식당에서 줄 서는 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왜 줄을 서야 하느냐. 네. 이런 걸로 이제 트러블이 있다 헤어진 적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이러지 않나요? 이런 식의 좀 그렇죠. 현실적인 이유로 싸우게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영화 보면은 네. 막 너무 아름답잖아요. 네. 용납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그 뭐 환상도 환상인데 너무 또 사소한 이유로 헤어짐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된 거죠. 아 도화선이 됐다. 그런 걸로 이제 파이팅을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좀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근데 결국 자전적인 영화라고 친다면 좀 배우가 아무래도 좀 너무 좀 동떨어진 느낌이면은 이해하기 좀 힘들 것 그쵸. 같아요. 배우가 좀 어때요, 이거? 완전 그냥 스티븐 호킹을 보는 것 같이 그 표정 디테일이나 네. 연기력이 정말 미쳤어요. 배우가 에디 레드메인. 네, 에디 레드메인이죠. 이분이 네. 그 데니 시걸 혹시 보셨어요? 이거 안 보셨어요? 내용은 알아요. 그러니까 아. 그 여성이 되고 싶어하는. 맞아요. 네, 네. 뭐 세계 최초의 트랜스젠더에 관한 얘기인데 네. 이것도 에디가 나와서 연기를 했는데 진짜 연기를 잘했거든요. 그 트랜스젠더 연기를. 근데 여기서도 건강했던 사람이 서서히 변해가는 그 모습을 너무 연기를 잘했고 특히나 이거는 근육이 굳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돼서는 이제 목소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티븐 호킹 그 전자음을 빌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걸로 연기를 해요. 영화 후반부는. 그리고 표정도 잘 못 구사하고. 근데 그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도 막 눈물이 줄줄 날 정도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연기를 보여줘요. 야. 진짜 네. 일반인이 이 루게리병을 연기한다는 게 진짜 보통 연기력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거의 연기 중에서 정점 찍는 연기가 아닐까 싶은 게 저는 정말 그 다른 영화지만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영화에서 왜 거기에서 그 주인공 설경구 아닌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설경구 씨가 눈밑을 떠는 연기를 막 떠는 연기를 하는데 저게 어떻게 연기로 가능한 거지? 맞아요. 싶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영화도 왠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배우가 또 원래 근육질에 굉장히 남성미 있는 섹시한 배우잖아요.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10kg를 감량했대요. 그리고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 생전에 손톱을 좀 안 자르고 이렇게 기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것까지 그대로 재현해내서 정말 현실감 있게 이 연기만 보더라도 2시간이 전혀 지겹지 않은 영화예요. 지금 저희가 그 스티븐 호킹과 이 스티븐 호킹을 연기한 에디 레드메인의 사진을 나란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정말 똑같아서 솔직히 이거 몇 번 섞어놔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누가 누군지를 찾아보라고 해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비슷한데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입꼬리하며 치아하며 코, 뭐 눈까지. 뭐 따로 머리 분장을 한 게 아닐 텐데 이게 그죠? 그러니까요. 정말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연기가 좀 실제로 어떤 평가를 좀 받았나요? 이 스티븐 호킹이 생전에 이 영화를 직접 봤대요.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 영화 사무실에 가서 내 자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받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걸로 에디가 나무주연상을 받잖아요. 그 소식에 호킹 박사가 직접 축하를 전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스티븐 호킹 박사의 그 임종 소식을 들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도 기억하는 게 이 디카프리오가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이제 레버넌트로 타긴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로 막 누가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데 그때 이 에디 레드메인이 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카데미. 그렇군요. 스티븐 호킹이 지금 보니까 2018년에 7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돼 있는데 참 살아 계실 때 유명한 분이었죠. 뭐 그 유명한 말도 몇 개 있지 않아요? 네, 이런 말씀하셨었죠. 아무리 어려운 인생이라도 당신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있다. 정말 이 말씀처럼 뭐 사랑도 하고 사랑의 실패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랑도 하고 뭐 그리고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오늘 영화 주제 때문인지 아니면 저희가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왜 이렇게 어색하죠? 왜 이렇게 마음이 경건해지죠? 근데 이게 또 이 영화가 그런 영화고 또 함부로 저 같은 경우는 유머를 담을 수가 없네요.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영화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지금 영화 잘못 골랐나요, 제가? 아니요. 네, 너무 좋아요. 보면 되게 눈물 펑펑 쏟을 것 같은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다희 아나운서가 이 영화 어떤 사람들이 좀 어떤 때 보면 좋은지 영화 추천평 한 줄로 남겨주신다면. 또 약간 또 무거워질 것 같은데 요즘에 너무 사는 게 힘들잖아요. 언제나 그랬지만 힘들고 우리가 막 목표만 가지고 취업이다 결혼이다 준비하면서 버겁고 힘든데 사실 정말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정말 중요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사랑. 맞습니다. 그런 거에 좀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주말에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줄 뭐냐고.
여러 줄이었나요 지금? 한 줄로? 한 줄로 가면 가요. 그러니까 그 접속사를 이용해서 한 줄로 가면 가는데 쉬지 않았는데? 예, 약간 이어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한 줄로 정리? 에디 레드메인의 연기만으로도 2시간 중에 1초가 아깝지 않은 영화다. 꼭 봐라. 네. 그 와중에 또 두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정다희 아나운서가 추천한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만나봤고요. 네, 오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친하게 지내자라는 뜻을 담아서 네. 윤딴딴의 친하게 지내자 네. 가지고 왔어요. 듣고 오죠? 나 할 말 있어 더 이상은 답답해서 못 있겠어 곰곰이 생각해봤어 멀리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난 너를 보면 욕정이 넘치진 않아 대신 너를 보면 설렘이 멈추질 않아 나 할 말 있어. 자, 이 노래 마지막 부분 제가 낸 소리 아니라는 점, 노래의 마지막이라는 점 되게 나네요. 혹시 여러분이 놀라실까봐 알려드리면서 새아침의 영화 추천 코너 동시상영관 MBC 정다희 아나운서와 또 리듬파워 지구인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가 돌아왔다. 화려한 복귀를 담은 영화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지구인 씨의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를 가져왔습니다. 매드맥스. 굉장히 익숙한 그 영화인데 그쵸. 시리즈로도 많았던 것 같고 네. 요거 복귀라는 주제로 네네네. 가지고 오신 이유는? 왜냐하면 매드맥스 1편, 2편, 3편이 뭐 네. 79년, 81년, 85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조지 밀러 감독이 다른 영화들을 쭉 만들다가 정말 기다린 것 같아요. 이제 기술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래서 이 그 분노의 도로를 딱 내놨는데 정말 최고입니다. 진짜로 정말로 네. 정말 최고입니다. 몰입도 장난 아닌 영화죠. 네, 그렇죠. 지금 표정 네. 보니까 진짜 정말 재밌게 봤나 봐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사실 네. 봤는지 안 봤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네. 요 영화 일단 그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 매드맥스 시리즈는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근데 또 이 매드맥스 시리즈가 되게 많은 영감을 줬던 장르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망한 거죠. 망하고 뭐 예를 들면 석유 아니면 물 뭐 이렇게 희소 자원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사투를 벌이고 이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일단 맥스라는 주인공이 있죠. 네. 근데 이제 1, 2, 3편이랑 그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요 분노의 도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맥스가 잡혀요. 근데 이제 임모탄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물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인데 네. 여기서 탈출했다가 퓨리오사 그 일당들을 만나서 녹색의 땅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냥 되게 단선적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매드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격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차량 액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 시리즈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여기에 이제 이미지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매드맥스 2 옛날 영화를 보면은 거기에서 되게 정형화된 이미지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만화 북두의 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저희 세대들은 공감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망한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그 어떤 종말이 온 이후의 세상을 묘사하는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뭐 악당들은 어떻게 입고 뭐 옷을 어떻게 입고 뭐 가죽 자켓을 입고 어떻게 생기고 뭐 이런 디자인들을 거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화가 요게 그때 이후로 이제 이런 그런 딱 이미지가 생겨. 그렇죠. 수많은 게임들 뭐 이런 어떤 서브컬처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가 지금 그러면 분노의 도로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게 몇 년도죠 이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그러니까 거의 30년? 30년 더 넘었네요. 사실상 30년. 거의 30년 만에 뭐 돌아온 건데 그러면 그 실제 뭐 감독이나 스텝이나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맥스 역할을 했던 멜 깁스는 확실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오지 못했고 톰 하디로 교체가 됐고요. 맥스 역할은. 근데 이제 조지 밀러 감독님은 여전하십니다.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지만 그러면 이런 거 촬영하려면 사실 굉장히 힘들 텐데 그쵸. 그 힘든 현장에서도 그 고령의 나이로 그쵸. 여전히 그냥 그리고 이 영화가 저도 네. 이제 나중에 물론 영화를 볼 때는 몰랐지만 거의 CG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도로장 추격 장면을 찍는데 막 사람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날아다니는 거를 CG로 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날아다니는 거 실제로 찍은 다음에 그 와이어를 지우는데 CG를 썼다 그러더라고요. 아. 네, 뭐 예를 들어 실제로 난 거네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뭐 차를 뒤집는 거를 찍어놓고 네. 그 차를 뒤집는데 이용한 크레인을 지우는데 아. 그러니까 차를 진짜로 뒤집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까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전 극장 가서 보고 놀란 게 압도되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진짜 이게 막 화면을 뚫고 나와서 맞아요. 막 나를 한 대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CG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그죠, 생동감 막 이런 것들이. 거군요. 왜냐면 이 영화를 보면은 계속 달리잖아요, 네, 차로. 그죠. 네. 계속 달리는데 지루하지가 않아요. 맞아. 아, 정다희 아나운서도 이 영화 봤죠? 봤어요. 아, 좀 어땠어요? 좀? 저는 그래서 아까 오프닝 하실 때 네. 쩡디가 그 지구인 씨가 오늘 저 새로 와가지고 너무 긴장하셔서 입술이 안을 말려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매드맥스 보신 줄 알았어요. 이거 보면은 너무 건조해가지고 입술이 말라 들어갈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다 그래요? 흙먼지 속에 사막을 달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 알고 드립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정현 씨는 네. 보통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영화 사실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 그래요? 좀 매니아- 저랑 취향이 안 맞는 네, 노래도 그렇고 아. 좀 저만의 그 세계관이. 네, 그게 있어요. 어떤 류의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막 피 튀기는 영화 네, 많이 보는데. 좀비? 슬래셔 무비. 네, 뭐 좀비 이런 많이 봤고 저 그런 면에서 사실 저는 지구인 씨와 좀 영화관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삐그덕 하더라고요. 그쵸. 저는 좀 타협을 했죠. 공중파와의 타협을 좀 한 편이 있습니다. 네, 생계를 위해서. 아, 저는 지금 참 진행자로서 역할이 근데 마음에 진짜 들어요. 네. 매드맥스 꼭 보세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맞으실 거예요. 그 피 튀기는 그거를 차가 막 캐릭터 같아요. 보면은 사실 인간 캐릭터는 퓨리오사 정도만 그 뭔가 느낌이 있고 네. 나머지는 오히려 차가 무슨 슈퍼히어로의 각각 캐릭터들처럼 네. 다 특징이 있어요. 막 어. 그걸 보시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렇군요. 이 영화가 뭐 액션 영화라고 한다면 그 액션적인 요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어떤 그래픽적인 면에서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뛰어난가요? 그래픽 비주얼적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래픽은 뭐 예를 들면 퓨리오사의 팔 정도 그러니까 지우는데 위주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CG의 영향이 거의 없는 영화라고 봐합니다. 네네네. 아, 지금 그 몇 개의 장면들을 보고 있는데 와 정말 와 스케일이 막 그죠. 그냥 차가 터지고 막 그리고 뭐 모래 폭풍이 올 때 그 모래 폭풍 정도의 CG. 나머지는 거의 다 실제로 찍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가 막 뒤집히고 이거 돈 정말 많이 들었겠어요. 특히 그리고 이번에. 그 장면이 진짜 네. 인상 깊어요. 그 기타 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 워보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건 이제 한번 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진짜. 네. 그리고 그 무슨 봉 타고 움직이는 장면? 그것도 되게 그쵸. 유명하다 그러는데 그건 네.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서커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감을 받아가지고 찍었다 그러는데 아, 네네네네네. 그래서 실제로 스턴트맨들이 그걸 했대요. 그걸 실제로 했대요, 그거를. 아, 저는 말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음. 사실 요즘에 뭐 그래픽이 뛰어난 영화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뭐 근데- 어벤져스 뭐 이런 것들도. 네, 맞아요. 음. 그리고 뭐 배우 얘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배우가 톰 하디 씨로 이제 바뀌었다고 그쵸. 하는데 네. 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 멜 깁슨이 예전 매드맥스 때는 이제 조지 밀러도 완전 그 원래 의사 출신인데 그냥 완전 무명이었고 그래서 멜 깁슨도 이 영화를 통해 스타가 됐지만 약간 멜 깁슨이 그 이후로 대표하는 이미지가 약간 남성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톰 하디 하면 또 남성성 아닙니까? 수염. 그리고 그 스투 핏. 네. 막 이러고 목소리도 막 걸걸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실제 주인공은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퓨리오사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매드맥스는 거의 약간 수동적이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네. 그리고 사실 이 영화를 이끌고 리드하고 진정한 그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여성인 퓨리오사입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연기한.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어떤 여전사의 전형을 보여주죠. 이렇게 머리를 삭발을 하고 멋있습니다, 정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이게 아직 확정까지는 아닌데 조지 밀러 감독 머릿속에는 그 퓨리오사 그 독립 영화가 계속 머리에 있대요. 그래서 샤를리즈 테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퓨리오사의 뭐 프리퀄이 됐든 뭐가 됐든 퓨리오사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를 꼭 만들 거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 본 사람들의 좀 반응은 어땠나요? 네, 관객들의 댓글로 알아보는 영화의 매력, 지구인의 시선.
이게 여러분 진짜의 매력입니다. 딜레이까지 넣어주셨네요. 좋아요. 네. 어떤 반응이 있었죠? 네, 지아이 뿅뿅님이 기타 치는 녀석 타이밍 오지게 잘 맞추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뭐 특정한 장면 같아요. 네, 어떤 제가 장면이죠? 아까 말했던 이게 되게 큰 덤프트럭 같은데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기타 치는 분이 있어요. 네. 요렇게밖에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이게 비주얼적으로 엄청나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댓글 뭐가 있었죠? 네. KK 뿅뿅님이 팝콘 콜라 사가지 마라 먹을 시간 없다. 맞아요. 그만큼 몰입도가 있는 네. 영화라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줄거리를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영화의 최대 매력이자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다 그래서 이 영화가 플롯이나 이런 스토리 진행이 어색하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간결하게 그리고 되게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로 막 손에 땀을 쥐는 이런 되게 뻔한 표현 있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근데 네. 진짜 그래요. 맞아요. 진짜 이 영화에 딱 어울리는 그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한번 집에 가서 봐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속편도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 보면서 네네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왜 봐야 되는지 지구인 씨의 추천평 한번 들어보죠. 한 줄로. 한 줄로. 네. 일단 부연 설명 조금만 할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되게 다이어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막 왜냐하면은 뭐 볼 때 자꾸 먹게 돼요. 네. 근데 KK 뿅뿅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을 시간 없다. 요거 먹으면 요거 보면 2시간 동안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야.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스트레스가 상당한가 봐요. 어떤 게? 요 영화 보면은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되나 봐요. 그쵸. 에너지 소비도 되고 너무 뭐 몰두하니까 뭐 이렇게 손에 집지 않는 거죠. 아하. 네, KK 뿅뿅님의 말씀대로. 안 먹는 것만으로 다이어트가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 두 영화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맞춤 영화 선곡. 이 영화에 맞는 노래 어떤 건가요? 확실히 지금 날씨가 또 더워졌고 물론 저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지만 또 길을 걷는 분들 중에 이제 더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그 유재석 형님이 내가 왔다 막 이런 식의 것들을 말을 하세요. 그래서 퓨처라이거의 렛츠 댄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부도에 지치고 힘든 마음들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토요일에 만나보는 동시상영관 코너 MBC 정다희 아나운서와 그리고 리듬파워의 지구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 또 매드맥스 분노의 질주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영화도 만나봤는데 저희끼리 이렇게 만나본 것도 처음이잖아요. 네. 좀 각자 어땠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고등학교 때가 떠올랐어요. 왜요? 약간 좌담의 기억. 좌담? 좌담에는 다 모르시나? 좌담이 뭐 앉아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학교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송반이 있으면 뭐 화학반이 있으면 네. 저쪽에 이제 여고에 뭐 이런 데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어색어색하면서 네. 그 안에서 뭔가 치고 나가려는 사람도 있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친해져는. 그러니까 미팅과는 조금 달라요. 저 어떤 학창 시절을 보내셔야겠죠? 나랑 너무 달라.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서. 좌담회라는 게 이거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적십자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이렇게 타는 건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알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그 낯설지만 그 안에서 재밌었다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전 너무 오랜만에 지금 마이크 앞에 앉아가지고 사실 좀 긴장도 했고 좀 아쉬움도 많이 남는데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네. 그리고 그 지구인 씨를 실제로 이렇게 래퍼를 처음 만나봤거든요. 네. 네, 너무 좋네요. 두 분, 그 나가셔서 몸둘 모르겠습니다. 네, 나중에 좀 더 이야기 좀 나누시고요. 네. 저도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저희 새로운 주제 영화들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두 분 오늘 영화 추천 고맙습니다. 지구인 씨, 정다희 아나운서 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7월 4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곡으로 더 카스의 드라이브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말이 시작이 됐네요. 오늘 내일 알차게 보내시고요. 내일도 새 아침 하세요.